안녕하세요. 키크사TV 조승배입니다. 무릎 관절 치료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인공관절을 하지 않고도 자기 관절 보존 치료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치료법에 대해 알려드리고 있는데요. 오늘은 비교적 젊은 분의 관절염 케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. 심한 골 결손이 동반된 연골 손상 치료로 연골 재생술을 시행한 환자분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.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35세 남자 환자인데요. 그 35세 남자 환자가 연골 손상이 생겼다는 건 좀 이른 시기거든요. 이분은 왼쪽 무릎 통증이 있어서 저를 찾아왔는데 4개월에서 5개월 전부터 무릎 통증이 있었다고 했습니다. 벌초하면서 삐끗했다고 얘기를 했고, 등산 후에 증상이 좀 심해졌다고 얘기를 하였고, 걸을 때나 특히 계단 오를 때 통증이 심했다고 합니다. 그 외부 병원에서는 엑스레이 검사 후에 큰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그랬고, 그런데 무릎에서 물도 2차례 뺐고 물리치료도 했는데 안 낫는다고 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. 무릎 안쪽 관절을 보면 오른쪽 무릎 관절은 이렇게 관절 간격이 넉넉하게 있고 매끈하게 이렇게 연결된 그 정상적인 엑스레이 소견을 보이는데, 왼쪽 무릎의 경우에는 관절 간격이 확실히 좁아져 있는 게 아마 확인이 되실 겁니다. 그리고 이 부분, 화살표 해놓은 부분, 이 부분에 음영이 좀 감소된 그런 소견을 보이고 있어서 연골판이나 연골 손상이 있지 않을까 해서 MRI 검사를 시행했습니다. MRI 소견을 보시면은 이 왼쪽 무릎의 무릎 내측인데요. 이쪽 화살표 부위, 이 부분이 원래는 이렇게 뼈가 동그랗게 매끄럽게 있어야 되는데 패여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고, 이게 뼈가 이제 결손이 된 상태이고, 이쪽에서 보시면 요 까만 뼈 아래 원래 회색빛으로 연골이 이렇게 덮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없고, 그 연골이 결손이 많이 된 소견 보이고 있고, 측면에서 본 MRI 상에서도 이렇게 뼈가 차 있어야 될 부분이 텅 비어 있고 골 결손이 이렇게 진행된 모습과, 이쪽 뒤쪽에서 보시면 연골이 이렇게 회색빛으로 있는데 연골이 덮고 있어야 될 부분이 연골이 다 패여서 없는 그런 소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연골 결손이 심하고 골 결손까지 있어서 그 연골 재생술 계획하에 관절 내시경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. 관절 내시경상에서 보시면 하얗고 매끈매끈한 연골이 이게 정상적인 연골이고, 두 번째 사진에서 보시면 누렇게 그 뼈가 드러난 그런 소견을 보이고 있고, 이 주변에 있는 연골들도 많이 손상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지금 요 가리키는 부분이 뼈가 결손이 돼서 움푹 패인 그런 상태고, 세 번째 그림이 요 패인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 찍어 놓은 사진입니다. 이 부분은 결손이 꽤 심한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었고, 줄기세포 치료제인 카티스템을 이용해서 연골 재생술을 하기 위해서 관절 절개를 시행하고, 이 부분이 다 연골이 결손된 소견 보이고 있고, 주변 연골들도 많이 안 좋아져 있는 상태입니다. 안 좋은 부분은 정리를 하고 최대한 그 괜찮은 연골을 남겨두어서 그 안 좋은 부분은 뼈에 이제 그 줄기세포 치료제가 생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홀들을 다 만들고, 골선이 심한 부분은 뼈하고 연골하고 같이 이식하는 자가골 연골 이식술이라고 있는데, 그 자가골 연골 이식술을 이용해서 세 번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골 결손된 부분에 그 지주석 같이 이렇게 뼈하고 연골을 만들어주고, 그 주변에 그 줄기세포 치료제인 카티스템을 이렇게 이제 도포해줘서 연골 재생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. 자가골 연골 이식술은 자기관절 보존술, 그 연골 재생술의 일종인데, 그 여러 가지 뭐 미세천공술도 있고,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술, 뭐 연골 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술, 그리고 자기 관절 안에서 이제 떼다 쓰는 자가골 연골 이식술, 그 중에 한 방법인데, 많이 안 쓰이는 부위 연골 조직하고 뼈를 같이 떼다가 손상된 부위 연골과 뼈를 같이 이식해 주는 방법인데, 건강한 연골과 뼈를 같이 이식해 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회복되는 연골 상태도 나중에 그 회복됐을 때 자기 연골하고 비슷하게 회복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재활 과정을 거쳐서 1년 후에 MRI 사진을 다시 한번 그 수술 전하고 수술 후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찍어 봤는데, 수술 전에 사진에서 보시면 이렇게 그 하얗게 된 부분은 이제 관절이 많이 부어서 관절액이 이렇게 증가된 소견과 요 뼈가 결손돼 있고,
연골도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1년 지나서 보니까 관절액도 많이 이제 없어진 상태고 요 까만 뼈 아래 요 회색빛으로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연골이 재생된 부분입니다. 예, 그 수술 전하고 수술 후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확연히 차이점이 있는 걸 아실 수가 있고, 그 특히나 요 골 결손이 있던 부위는 여기서 보시면 요 약간 희미하게 보이는데 요 부분이 지금 그 뼈를 이식해 놓은 부분이 살짝 이렇게 보이는 그런 상태입니다. 이식해 놓은 부분이 잘 그 다른 원래 있던 부위 뼈하고 잘 생착이 됐고 연골도 이렇게 잘 생착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전면에서 보는 그 MRI도 수술 전 요 이제 골결손과 연골 없는 부분이 그 수술 후에는 이렇게 까만 뼈 아래 그 연골이 이렇게 회색빛으로 잘 이제 재생되어 있는 그런 소견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골초하면서 삐끗하다고도 하고 이제 등산하면서 좀 아픈 통증을 느꼈다고도 했잖아요. 이 환자의 관절염이나 연골 손상에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? 아마 그 전부터 어떤 이제 운동하거나 뭐 충격이 있거나 하면서 이제 조금씩 진행이 됐을 수도 있는데 이제 확 악화된 거는 아마 삐끗하면서 충격이 많이 갔겠죠. 그때부터 갑작스럽게 아팠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연골이라든지 뼈 등에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더 이제 이게 악화되는 게 이제 빨리 진행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보신 것처럼 무릎 통증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. 특히 오늘 소개한 환자분처럼 활동량이 많은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대 관절염 환자 수는 최근에 32%, 그리고 30대 환자 수는 22%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. 관절염, 그거 나이 든 사람만 생기는 거 아니냐? 그러면서 무릎 통증 무시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이 환자처럼 너무 늦지 않게 진단받으시면 충분히 내 연골을 살려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